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저는 중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일까? 그래서 이런 나라는 빨리 사라져야 세계 평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 홍보 영상에 우리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이 농악, 상모 돌리기, 그리고 부채춤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문화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용납이 되십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들 반역 아닙니까? 이 소식 좀 알려드리겠고요. 중동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무슨 전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동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독자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 2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을 강하게 성토하며 이란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중동 정세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란이 핵 우산 아래에서 중동을 지배하기 위한 계략을 획책하고 있으며, 이란 핵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보다 일치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하면서, 이란은 핵 개발 계획에서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스라엘은 그런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 핵 프로그램은 분수령을 맞았고 우리의 관용도 마찬가지다. 말만으로는 이란 원심 분리기 작동을 멈출 수 없다 라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고 사실상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네트 총리 집권 직전에 군부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 행동에 대비 특별 예산을 신청하는 등 이란과 전면전 수준의 충돌이 발생하는 사태에 대비해 왔는데요. 베네트 총리의 이번 발언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이란 강경 정책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은 미 해군 항모 공백 상태로 영내 무력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억제책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경고와 이란의 반발로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집권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실각하고 비리 문제로 실각하고 새로 이제 베네트 총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더 강경하네요. 그래서 이란이 레드라인 넘어섰고 우리의 인내도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그래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독자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핵 개발을 이스라엘은 용납하지 않았죠. 1980년 사담 후세인이 집권하고 초기에 핵무기 개발하는 상황, 오시락 원자력 발전소, 그거 그냥 F-16 보내가지고 폭격해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 또 북한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시리아 동쪽 끝 그리고 이라크와의 국경지역 인근 이 지역에서 비밀 핵단지 만들고 있는 거 또 역시 F-16하고 F-15 보내서 폭격해서 없애버렸죠. 그리고 또 북한에 가서 시리아 핵기술자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거, 그거 그냥 용천역에서 기차 폭발시켜서 제거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핵무기에 관련해서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공개됐지만 작년 11월 달에 이란 핵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람을 또 저격 로봇을 통해서 제거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이란이 핵 능력이 너무나 지금 구체화되었고 지금 임박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란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때렸던 이라크나 시리아하고는 좀 다르죠. 일단 전투기의 행동 반경을 넘어서서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 가려고 하면은 시리아와 이라크를 관통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에서 공중급이 받고 그리고는 북상해서 때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테헤란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이란의 방공망이 워낙 조밀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라크하고는 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이스라엘 국방부는 전면전 관련한 예산을 요청해 놓고, 그리고 이 총리가 더 강경하게 전면전을 풍기는 이런 발언을 유엔에서 했다. 앞으로 기름값이 굉장히 급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딥스테이트 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이 중동 정세를 계속 혼란에 빠뜨려서 거기에서 선물 여기에서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우리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죠. 이 원유값이 급등을 하게 될 테니까. 아무튼 핵을 불법으로 개발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이스라엘 총리의 말처럼 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이 핵 배당 또는 핵 지뢰, 핵 포탄 이런 것들이 하마스에게 넘어가고 또는 카타입 헤즈볼라에게 넘어가서 이 지하 시설을 통해서 텔아비브에서 터지는, 이게 최악이죠.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중동 정세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공모함 다 빼버렸어요. 해라! 이건데 정말 희한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자신의 속국으로 인식해온 중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물에서도 한민족 고유의 아리랑과 한복, 부채춤을 자신들의 문화로 둔갑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정부의 반응입니다. 이른바 동북공정 작업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한반도를 자신들의 속국, 변방의 소수민족 정도로 왜곡하고 있는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식 홍보 영상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들을 중국의 것으로 왜곡해 선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충격입니다. 중국 올림픽 주최 측이 공개한 홍보 영상에는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장구를 치며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부채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자신들의 문화 중 일부라고 소개하며 한민족을 마치 중국의 소수민족인 것처럼 포장해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역사 왜곡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맞춰 조선족을 이용해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부르며 중국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하는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해서 문화 도둑질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이런 문화 도둑질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내놓으며 이번 사안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 작업을 통한 역사 왜곡 외에도 조선족과 중국인 이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방위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공작을 막기는커녕 두둔하고 감싸며 모른 척하는 이 정권 반드시 교체해서 반역의 죄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입니까? 중국 올림픽 홍보 영상에 어떻게 아리랑이 나오면서 부채춤을 추고 상모를 돌리고, 상모 우리 농악 아닙니까? 그걸 중국 문화다라고 선전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거 없다. 아니, 중국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 이거 중국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선전선동부 중국 정부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느 나라 조직입니까? 중국은 2011년도에 아리랑과 한복을 자신들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해놨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림픽 홍보 영상에 이런 게 나오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그거 삭제해라. 삭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올림픽 불참한다. 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공식 입장 아니다. 라고 하는 이자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그 말을 한 자, 전부 반역자들이죠. 이건 국가 반역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족 혼, 민족 정체성을 아예 중국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이런 획책에 동조하는 반역 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의 아리랑 또는 김치 그리고 부채춤 이런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 일부라고 주장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관련된 교류 다 끊겠다.
공장하고 다 퇴출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부죠. 그게 바로 우리 정부죠.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니라 중국 인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친중을 넘어서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자들 반드시 처벌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런 홍보 영상을 내고 있는 이런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는 절대로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선에서 승리 한번 해보려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들어가서 김정은이 불러서 정상회담 한번 하고 이 대통령 선거 17일 전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인기몰이 한번 해서 정권 재창출하겠다라는 이 정권, 이건 정치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다. 정치는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국가를 유지하고 하는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자들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하는 건 관심 없다. 이건 정치인들이 아니죠. 처벌해야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절대 베이징 올림픽 참가하면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